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수치만을 전달하는 경제 데이터 관찰자 더 매크로입니다. 2026년 3월 26일, 오늘 우리는 수집된 최신 뉴스들을 과거 데이터의 추이와 기존 경제 전망치 위에 올려두고 현재 우리 경제의 정확한 좌표를 측정하겠습니다. 주관을 배제하고 오직 수치가 가리키는 방향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국내 경기 상황 및 성장성 영역의 기상도는 흐림입니다. 일부 실물 지표의 단기적 반등이 산출되었으나 대외 원가 상승이 기업의 펀더멘털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시스와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공공부문 중심의 건설 계약이 11.3% 반등하고 1월 합계 출산율이 0.99명으로 상승한 반면 중동 사태에 따른 원가 부담 증가로 기업 수익성 지표에는 하락이 계측되었습니다. 이는 KDI가 전망한 2026년 건설 투자 1.0%의 완만한 회복 경로를 지지하는 단기 수치이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적한 에너지 수급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태입니다. 공공건설의 11.3% 반등은 대형 건설사의 현금 흐름을 일부 개선시키나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은 전방 산업 전반의 영업이익률을 훼손하여 설비 투자 확대를 구조적으로 제한합니다. 원가 상승은 가계의 소비 지표에도 즉각적인 하중을 더합니다. 소비 및 물가 지표는 비용 인상 압력이 가처분 소득을 제약하며 체감 심리가 수직 하락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동아일보와 한국경제 데이터에 따르면 내일부터 석유 최고 가격이 리터당 1934원으로 적용되고 미 우정청의 유류할 증료 8% 부과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5.1p 떨어져 1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년 소비자 물가를 2.2% 상승으로 전망했음에도 필수 생활비 단가의 급등이 경제 주체의 한계 소비 성향을 선제적으로 위축시킨 결과입니다. 유가 및 운송비의 상승은 정유 및 해운사의 단가 인상 명분을 제공하여 매출을 방어하지만 5.1p 하락한 소비심리는 내구재 및 서비스 산업의 장기적인 수요 기반을 차단합니다. 둔화되는 내수를 방어하기 위해 재정당국의 조치가 수치로 나타납니다. 정부 재정지표는 대외 변동성을 통제하기 위해 대규모 채권 발행과 유동성 투입을 계측 중입니다. 연합뉴스와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추경 편성에 여론의 53%가 찬성한 가운데 재경부는 4월 국고채 발행 규모를 중동 변수를 감안해 전월 대비 1조 축소한 18조 원으로 확정하고 재정증권 12.5조 원을 동시 발행합니다. KDI가 분석한 성장 하방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공공재정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이터입니다. 18조 원 규모의 국고채 발행 및 추경 논의는 시장에 단기적인 현금 유동성을 공급해 신용 경색을 방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누적된 6,500조 원대 국가총부채 비율을 높이고 채권 시장의 구축 효과를 유발해 민간 조달 금리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자본시장의 반응을 나타내는 증권 영역으로 시선을 이동합니다. 증권시장 상황 영역의 기상도는 B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대규모 외국인 자본 유출과 맞물려 단기 조정폭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와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의 6거래일 연속 매도에 따라 코스피 지수가 1.16% 내린 5,576.88을 기록한 뒤 장후반 5,400대까지 하락 마감했습니다. 과거 2024년 말 4,214포인트 수준 대비 전체 지수대는 상향되었으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적한 글로벌 통상 마찰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차익 실현의 도선으로 작용하며 기계적 매도세를 촉발한 수치입니다. 5,400대로의 하락은 고점에서 진입한 인덱스 투자자의 자본평가액을 단기적으로 잠식하나 현금을 대기 중인 투자자들에게는 대형 우량주의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구간에서 지분을 편입할 수 있는 통계적 조건을 성립시킵니다. 이러한 지수 하락 속에서 특정 섹터로의 쏠림은 극대화됩니다. 증시 내부 수급 지표는 시장 자본이 단일 산업 밸류체인으로 극단적으로 응집되는 양극화 데이터를 산출합니다. 이데일리 데이터에 따르면 신규 액티브 ETF 상장으로 관련 소외 종목의 일평균 거래 대금이 3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국내 반도체 대표 ETF로 1조 원의 자금이 유입되며 순자산 8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IT와 BIT 부문 간 K자형 성장 차별화가 자본시장의 펀드 자금 유입 수치로 명확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반도체 관련 펀드 8조 원의 순자산 돌파는 해당 섹터 기업들의 주가 하방을 강력히 지지하여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하지만 이로 인해 유동성을 뺏긴 BIT 전통산업이나 중소형주들에게는 거래대금의 만성적 가뭄과 기업가치 저평가를 구조적으로 강제합니다. 개인 투자자의 시선은 국내를 넘어 해외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해외 자산 배분 지표는 과거 누적된 팽창 수치와 최근의 단기적 둔화 수치가 병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와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개인의 해외 증권 투자 잔액이 2년 새 2.3배 급증하여 2,100억 달러에 도달했으나 이달 들어 고환율과 미국 주가 하락의 영향으로 서학개미의 미 주식 순매수는 11.2억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KERI가 분석한 강달러 구조 속에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려는 장기 트렌드가 유지되는 가운데 일시적인 환차손 리스크가 신규 자본의 국경 간 이동 속도를 통제한 현상입니다. 21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해외 자산은 투자자들에게 글로벌 성장의 과실을 직접 제공하여 가계의 자본소득을 높이지만 막대한 원화가 환전되어 해외로 유출됨으로써 국내 외환 시장의 달러 수요를 높여 원화 가치의 하방 압력을 고착화시킵니다. 이어서 실물 경제의 뇌관인 부채 지표를 점검합니다. 금융시장 및 통화정책 영역의 기상도는 강한 뇌우입니다. 고금리 장기화의 누적 효과가 취약계층의 건전성 지표를 한계치로 밀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데일리와 파이낸셜 뉴스 보도에 따르면 상환 부담이 한계에 달한 부채 고위험 가구가 1년 새 18.9% 급증했으며 전체 자영업자 연체율은 1.86%, 특히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12%에 육박하는 것으로 계측되었습니다. KDI와 한국경제연구원이 지속적으로 하방 리스크로 지목한 한계차주의 원리금 상환 압박이 실물 금융기관의 대손 지표로 확정된 결과입니다. 18.9% 급증한 고위험 가구 데이터는 1금융권의 대출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강제하여 신용경색을 유발하지만 NPL, 부실채권을 저가에 매입하는 특수목적 회사 및 자산유동화 시장에는 자본을 회수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가계부채와 함께 기업의 조달 경로도 변동성을 보입니다. 기업자금 조달 지표는 전통적인 은행 대출을 우회하여 비차입금성 자본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수치를 산출합니다. 이데일리 데이터에 따르면 주식이나 채권 자산을 담보로 한 기업들의 비차입금 자금 조달 규모가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27.5조 원에 도달했습니다. 은행권의 건전성 관리 강화로 여신 한도가 축소되자 기업들이 보유한 실물 자산 및 유가증권을 적극적으로 유동화하여 자본을 융통하고 있는 시장의 자구책입니다. 27.5조 원에 달하는 대체 조달 규모는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의 생존 자금 확보를 입증하여 연쇄 도산 징후를 낮추지만 조달 구조가 복잡해지고 금융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한계 기업의 장기적인 영업이익률을 훼손시킬 확률을 수치상으로 높입니다. 이러한 자금 압박 속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이 주목받습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대외 변수 통제와 거시 건전성 확립을 위해 보수적인 긴축 시그널을 발신하고 있습니다. 뉴스원과 파이낸셜 뉴스 보도에 따르면 매파적 성향의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지명과 중동 리스크가 겹치며 해외 IB들을 중심으로 이르면 5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었고 한은은 자산 토큰화의 잠재 리스크를 별도로 점검했습니다. 2.50%대의 점진적 인하를 기대했던 시장의 컨센서스와 달리 1,500원대 환율과 물가 상방 압력을 선제적으로 제어하려는 긴축 경로의 강화입니다. 금리 인상 시그널은 외국인 자본 유출을 억제하고 원화 가치의 추가 전환을 방어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하나 조달 비용 완화를 기대했던 영끌 차주들과 채권 발행 기업들에게는 높은 이자 상환액을 강제하며 부채 구조 조정을 가속화합니다. 금리에 가장 민감한 외환 시장 지표를 확인하겠습니다. 외환 및 유동성 영역의 기상도는 강한 뇌우입니다. 환율 지표가 경제전망 기관이 산출한 박스권을 완전히 이탈하여 장기 고착화 단계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데일리와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3원을 거쳐 1,507원에 마감되며 정규장 기준 3거래일 만에 1,500원대를 재차 돌파했고 이에 한국은행은 이란 전쟁의 파급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26년 상단으로 보았던 1,450원 선과 2024년 말에 1,472원 선을 모두 무너뜨린 구조적 강달러 및 원화 약세 수치입니다. 1,500원이 넘는 고환율은 자동차, 반도체 등 수출 기업의 원화 환산 마진을 장부상으로 증대시켜 법인 세수 확보에 기여하나 수입 에너지와 원자재에 의존하는 내수 기업의 한계 비용을 수직 상승시켜 최종 소비재 물가 인상을 통계적으로 강제합니다. 이 같은 압력은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기인합니다. 대외 경제 환경 영역의 기상도는 뇌우입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이 실물 관세 지표로 확정되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속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와 뉴스원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가 이란전 발발 국면임에도 글로벌 관세 15% 인상을 강행 중인 사실이 보도되었고 그 결과 미국의 대중국 수입 비중이 과거 23%에서 7% 수준까지 급락한 통계가 산출되었습니다. KDI가 2026년 성장률 전망에서 하방 요인으로 가장 무겁게 다루었던 미국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일시적 유예를 끝내고 관세 장벽이라는 팩트로 전환된 현상입니다. 글로벌 관세 15%의 일괄 적용은 관세 면제 국가를 모색하려는 글로벌 자본의 생산기지 이전을 촉진하여 타국의 인프라 투자를 유도하지만 관세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국내 수출 제조기업들에게는 대미 수출 마진 축소와 점유율 하락이라는 직접적 충격을 부여합니다. 관세 압박에 더해 원자재 및 물류의 실물 통제도 확인됩니다. 원자재 및 물류 환경 지표는 중동발 공급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방어적 통제 수치와 산유국의 상쇄 수치가 동시에 계측됩니다. 뉴시스와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수입 나프타의 82.8%를 중동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프타 수출 통제와 유류세 인하율 확대를 단행한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선적을 하루 440만 배럴로 늘려 수출 감소분의 40%를 상쇄하는 조치가 병렬로 확인되었습니다. KERI가 전망한 지정학적 에너지 병목 현상에 대응하여 정부의 행정력과 글로벌 원유 공급망의 잉여 생산 능력이 결합해 충격을 무마하는 메커니즘입니다. 하루 440만 배럴의 원유 상쇄는 국제 유가의 추가 폭등을 제어하여 국내 수입 물가 전이를 지연시키지만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출 통제는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해외 매출 볼륨을 인위적으로 소멸시켜 해당 기업들의 채산성을 단기적으로 악화시킵니다. 실물 경제의 경색 속에서 국제금융시장은 펀드런 조짐을 나타냅니다. 국제금융지표는 증시 상승이라는 표면적 수치 이면에서 비은행권의 심각한 신용 경색 지표가 교차하여 산출됩니다. 이데일리와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0.66% 상승 마감하며 안도 랠리를 기록했으나 동시에 미국 사모신용일 2위 운용사인 RS와 아폴로에서 약 2조 원에 달하는 펀드 환매 요청이 몰리자 이를 5%로 제한하는 펀드런 사태가 계측되었습니다. KDI가 미국 경제의 2.3% 성장 2026년을 예측하며 지표 상단은 방어되고 있으나 고금리가 누적된 그림자 금융시장에서 자금 회수 병목이 현실화된 통계입니다. 다우 0.66% 상승은 글로벌 지수 추종 투자자들의 평가액을 방어하지만 사모펀드의 환매 5% 제한은 글로벌 대체 자본의 매각 압박을 높여 해외 상업용 부동산 및 국내 중순위 인프라 시장의 자본 조달 환경을 극단적으로 건조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산출된 경제자표를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측정된 모든 매크로 데이터를 종합하여 경제의 최종 자표를 산출하겠습니다. 1,507원에 도달한 환율과 미국의 15% 글로벌 관세 강행은 5.1p 하락한 소비 심리와 18.9% 급증한 고위험 가구 부채라는 내부의 취약성과 정확히 맞물려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KDI가 제시한 2.0% 경제성장의 평균 수치 아래에서 반도체 테마로만 1조 원이 유입되는 수급 쏠림과 사모펀드 환매 제한 같은 유동성 양극화 데이터가 뚜렷하게 관찰된 하루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평균의 오류 속에서 각 산업과 계층에 미치는 압력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시된 18조 원의 국고채 발행과 5월 금리 인상 시그널이 귀하의 자산과 기업 조달에 미칠 영향을 철저한 인과관계로 측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치로 세상을 읽는 더 매크로 브리핑이었습니다.